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책 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차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의 길잡이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별별 한국사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오늘 주제가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생중계 앱 V라이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최태성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별별 한국사 저자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외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혹시 아이돌이 나올까?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돌은 아니라서 네, 뭐 그렇지만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수능 한국사계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건 알고 계세요. 그 아이돌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에게 역사를 네.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누구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비밀이에요? 그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비지. 해서 굉장히 제가 얘기를 하면 진짜 아마 그러신 분들. 진짜예요. 네, 열심히들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큰 별쌤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태성에서 온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교사할 때 제 네. 제자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제자들이요? 네, 별명인데 부모님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태성 지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바꾸기만 한 거잖아요. 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큰별쌤 최태성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무한도전에서도 큰별쌤 그래가지고요. 네네네네. 제가 선생님 만나러 온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큰별쌤 알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나 EBS보다는 제가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밑에부터는 정말 뭐 한국사 하면은 뭐 다 큰별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누적 수강생, 그러니까 랜선 제자 누적 수강생이 아마 한국사 역사 쪽에서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 최고가 이거 좀 창피한데 500만 명이 넘어요. 500만 명이. 그러면 네, 그래서 정말로 좀 이렇게 좀 책임의식도 갖고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네, 아까 지금 채팅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어느 특정 네, 스포츠 삼선인 회사. 줄 알고 아니에요. 네, 삼선 아니고요. 네. 2선이고요. 네. 이거는 그런 옷이 아니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100 백투게더. 있죠. 네, 네. 촛불도 있고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있죠.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만든 그 공식 저희 그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 그 기념 옷입니다. 이거 이상봉 디자이너가 그래요? 제작하신 거예요. 이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가로로도 쓰여 있고 세로로도 쓰여 있고 뭔가 이 한글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최근에 또 말모이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영화도 있었고 네. 그래서 참 예쁜데 디자인이 예쁘다는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저한테도 주시고 이럴 줄 알았더니 혼자서만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샘이 나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저도 이거 옷 입고 네. 진짜 요 기간에 꼭 좀 입어야 될 그런 옷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제가 입고 나온 겁니다. 네. 요 기간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네.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바로 내일이 3월 1일 3.1절이잖아요. 네, 뭐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3.1절이 아니라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것과 관련해서 활동이 많으시다고요? 우리 미리 한번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만세! 당황하셨죠? 당황은 안 했는데요. 죄송해요. 예쁜 옷 입으시고 혼자서 하시고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오늘 우아한 컨셉으로 있으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MBC 지금 사실 MBC 아나운서님이시잖아요. MBC에서 이번에 정말 대기획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뭐가 있냐면 100주년 되는 그 즈음에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이제 모실 거예요. 보훈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리 그분들에게 가서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 독립운동의 어떤 그 여정을 한번 좀 찾아보는 집으로
이게 제목이 집으로예요. 네네. 그 집으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다시 뿌리로 돌아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찍고 있거든요. 먼저 한번 다녀오셨죠? 일단 지금 프랑스 갔다 왔고요. 네, 저는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저희 아나운서 허이로 아나운서도 지금 같이 갔다 왔어요. 있거든요. 같이 갔다 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무르민스크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이렇게 중국 막 이렇게 막 저 뭐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고생할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이랬는데 파리에 가 있고 막 네덜란드 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그걸 모르셔서 그러는 거고요. 그냥 파리 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니 정말 옆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이 버스 타고 갔는데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일정이 없으니까. 저는 네. 아니 프랑스 파리 와가지고 에펠탑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지 못하고 지나가 보는 저 처음이라서. 아이, 야, 진짜 독립유공자 후손 만나고 오셨잖아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정말 잘 계시면 좋은데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초등별별 한국사 뭐 이런 데서 이 뭐 이런 이야기도 쓰여 있나요? 어떤가요? 초등 별밤사요? 네. 그렇죠. 뭐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씻지는 못했지만, 네. 뭐 사실 이제 이 책 오늘 갖고 이제 이 책 갖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딸이 있어요. 네. 딸이 있는데 딸이 4학년 때였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근데 이제 5학년 되면은 이제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한국사를 좀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 아빠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 조선시대 그 가장 장수하신 왕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영조. 오! 예. 저는 조선왕조 실톡을 읽고 있습니다. 이야, 와 대단하시네요. 아, 저 약간 역사 덕후고요. 한옥 덕후고요. 궁궐 덕후예요. 저는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던졌는데 왜 몰라요? 이거 딱, 저희 네, 이거 저는 눈 오면 종묘 구경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이거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전혀, 진짜 예. 대단하시네요. 영조죠. 영조도 영조의 아들은 영조 아들은 사도세자. 와, 그렇죠. 그리고 네. 손자가 정조. 맞아요. 그래서 예.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네. 아들한테 이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규장각에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직접 가르치면서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네. 저도 한번 그러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이제 우리 딸 네. 어차피 딸이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아빠의 마음으로. 네네. 네,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좀 책을 한번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별별 한국사를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래요. 이게 초등 별별 한국사인데 이게 1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한국사가 그렇죠. 고조선부터 시작하고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지만 네. 이걸 정말 이렇게 방대한 양을 7권 지금 이제 완간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힘드셨을까. 정말 이 책 쓴 건 고통이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필이 들어가면 5학년 2학기부터 이제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책을 완간해야겠다. 7권 완간해야겠다. 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완간했고 딸은 지금 이미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초등이 아니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근데 네. 놀랍게도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완간 됐는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다행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쭉 봤더니요. 네. 그림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서 뭐 만화보다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화는 그렇죠.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책이 제가 쓸 때 이 한국사 책들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 교과서를 좀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아. 이 살을 좀 붙여주는. 왜냐면 학교 교과서가 어려워요. 네, 딱딱하고. 딱딱하고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읽으면 재미가 없다고요. 네. 그렇지만 그 학교 수업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교과서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진도에 따라서 좀 살을 붙여서 재미있게 좀 읽어 나가면서 학교 수업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책.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딸이 학교에 가서 한국사 수업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조 교재용으로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막 별이 엄청 붙어 있어요. 초등 별별 한국사인데다가 막 초등학교 사회교과 모임, 감수 및 추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초중 교과서 한국사 완전 정복 막 이런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아, 민망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네. 생각해서 이 겉표지가 좀 뭔가 이렇게 흑백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저 뒤에 보시면 엄청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초등학생들이 보면 참 좋아하겠다. MBC가 책을 잘 만들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 쓰시면서 교과서 위주로 쓰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교과서와 차별화될 수 있는 더 역점을 둬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뭐 어떤 대표적인 게 부분을 더 있는데 신경 쓰셨어요? 아까 제가 아빠 마음으로 이 책을 좀 썼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 아빠 생각이라는 코너를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건 진짜 내 딸한테 딸한테 하는 좀 아빠 하고 생각? 싶은 말. 그러니까 그 역사의 그 행간 속에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교과서에 안 써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1권에 보면은 그 큰별쌤의 별별 생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의 그 모습인데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그 모습 또한 빛나고 아름답지. 우리도 늘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알았지? 요런 어떤 구석기 시대에 이제 협업을 그렇죠. 시작하고 예. 협력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빠의 그래서 생각을 요렇게 한번 좀 학생들하고 또는 제 딸하고 한번 같이 좀 그 네. 역사의 그 팩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행간의 어떤 그 의미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고인돌 얹을 때 협력 좀 해. 뭐 이런. 맞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인간이 어떤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낸 어떤 그 과정, 네. 그 과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걸 읽으면서 그런 것들 좀 의미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딸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재미 부분도 있지만 뭔가 그 인간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네, 더 좀 하시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우리 주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오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 이렇게들 굉장히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맞죠? 배우시죠? 예. 암기 과목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진짜로 저는 사실 역사를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뭔가 역사를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궁궐들도 산책도 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문화해설사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얘기를 맞아요, 재밌게 맞아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쵸. 우리가 그래도 궁궐이 있으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와닿는 역사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역사는 정말 암기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학 뭐 이렇게서 암기 과목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잘 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이게 많이 일반적인 헷갈리고.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저 완전 전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상하네. 많은 분들이 역사는 사실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 푸는 과목. 네. 예, 그리고 열심히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하고 쫙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험 끝나고 일주일 뒤에 다 까먹으면서 욕하는 거예요. 다시 올려놓고. 도대체 이런 걸 왜 공부를 하지 모르겠다 막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이게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수백, 수만 명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뭔가 비슷한, 뭔가 이렇게 통계처럼 이렇게 쌓여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내 현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또 미래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건강한 자극 이런 건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저에게 네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만난 인문학이 바로 역사의 본질이다라는 네. 이야기 좀 하고 싶었고 이 책에도 좀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를 두고 계속 좀 책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이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샘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되게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역사 속 인물들 중에 뭐 여기 선사 시대부터 쭉 쓰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마음에 든다. 내지는 이 인물만큼은 좀 조명해서 봐야 된다. 시선을 집중해서 뭐 이런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생님 이야기인데, 개인 말씀 개인적인 여쭤보는 이야기인데 거예요. 네. 제 삶 속에서 정말 살다 보면 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게 어떤 제가 이제 그때 공교육에 있었는데 네. 이제 사교육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려고 제안이 왔었어요. 이게 뭐 엄청나더구만요. 어떤 면에서요? 알 것 같지만 어떤 이거 이게 이게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전 사실은 학교를 이렇게 나올 생각은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교직에서 저는 정년 퇴임을 할 것을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고민된 거예요. 사실 뭐 사교육을 나간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그림이 안 그려져 있었던 네,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의 꿈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죠. 다른 필드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왔는데 제가 안 흔들 줄 알았더니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요. 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고민 많이 했는데 전 그때 이게 불가의 왜 번뇌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번뇌의 단어가 뭔지를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네. 제 삶 속에서 그 체득을 의미를 하셨군요. 알았어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둘 다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나의 고통스럽더라고요. 꿈이고 하나는 제 앞으로의 보여지는 탄탄대로 삶이 그냥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상황이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택을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원형 탈모까지 왔어요. 네, 그 정도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돼요. 근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이에요. 네. 예, 우당 이회영 선생 좀 얘기를 해보면 신흥무관학교. 요새 저희 이야. MBC에서 그 기억 기록 예, 저 봤어요. 예, 우당 이회영 선생 그 6 형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그분 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 되니까 이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결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망한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네. 금매로 처분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로 한 600억 가량 그 돈을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학교 세우고 그 네, 네, 네. 문학교잖아요. 근데 제가 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셔가지고 몇 년 뒤에 일기를 쓰세요. 근데 그 돈을 다 쓰신 거예요. 다 쓰시고 그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강냉이 죽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를 뿌려가는 그 상황이 실려 있어요. 네. 아니 600억 자산가가 그래요. 강냉이 죽이 없어서 옥수수를 끌어간다? 이분들 왜 이랬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이 하나 쫙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묵직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멘트가 뭐였냐면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일생으로 답했다. 일생으로. 그렇네요. 저도 언젠가는 네.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눈을 감는 순간 물어보겠죠. 너는 어떻게 살았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를 물어봤을 때 일생으로 답할 수 있을까? 일생으로 답하고 싶거든요. 저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묵직한 화두를 저한테 빡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눈물이 나고 그냥 그때 제가 공교육에서 제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꿈을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정했던 네.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었던 그 문구 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제 삶의 멘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당 이혜영 선생님을 그때부터 참 제가 잊지 않고 제가 가는 길에 건강한 어떤 그
그 어떤 모델로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는 이 역사 속 이야기가 우리 삶과 좀 닿아 있다는 것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뵌 적은 없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 기록 네. 그걸 통해서 또 들었고요. 또 제가 최근에는 말모임, 제가 아나운서니까 아무래도 말에 대해서, 사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또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말모이란? 네.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말모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말모이라는 네. 건요. 말모이란. 말을 모아놓은 어떤 것. 그래서 사전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모이, 우리가 우리 말을 쓰지 못할 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내주셔서 그 말모이 사전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게 맞아요. 사라질 뻔했는데 경성역에서 그러니까요. 우연히 참고해서 그분들이 보내주신 그 내용들을 찾아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그러니까, 또 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 최근 이 근대에 있어서는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도 많이 분명히 많이 알게 되신 분들도 감동이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병 활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정말 오히려 20, 30년대 좀 빈 역사처럼 되어 있던 그 시절이 꽉 차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좀 그런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더 가깝게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깝게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역사가 우리 지금의 삶과 뚝 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내 삶과 연결되는 거죠. 내 삶과. 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맞아요. 그 번뇌를 체감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를 꼭 배워야 한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과거의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만나가면서 본질적으로는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특히 역사를 지금 배우는데 왜 행복해지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요구합니다. 네. 끊임없이 이 소비라고 하는 건요, 비교를 자꾸 수반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인싸라는 단어 아세요? 알죠. 역시 아나운서님 다르시다. 다 아시네. 인싸가 뭔가요? 인사이더. 예, 맞습니다. 저는 핵 아싸입니다. 근데 그 인싸에 들어가기 위한 그 아이템을 인싸템이라고 한대요. 네네. 근데 초등학생들 그 인싸템. 요즘 인싸템이 뭐냐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바뀐지 모르겠지만 인싸템이 뭐냐면 무슨 뭐 관절이 꺾어지는 인형이래요. 네, 네. 근데 그게 있어야만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가서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소비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비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이 비교를 있는 통해서. 사람과 무엇이 없는 그렇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소비하는 자와 소비 못하는 자와의 어떤 그 간격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에 지금 우리는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정말 중심을 딱 잡고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 나의 어떤 중심, 네. 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소비의 인간으로 몰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래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야.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당시잖아. 네. 네, 지금 상황이 달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그게 마치 필연처럼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린 지금 상황이 달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선생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오해하시면 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모습이 보여질 뿐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똑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 이유는
그 똑같은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똑같이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의 모습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지향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지 네. 그게 똑같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가 정해져 있고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역사가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네. 사실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똑같이 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절에 그렇죠. 했던 선택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역사를 빗대서 맞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계속 반복됐었다.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사란 그 수학 그 문제집 많이 풀어보셨죠? 그 아까 사전에 말씀했던 공대 출신이시라고. 아 저는 수학 딱 잘하셨죠? 공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수학 잘하셨죠? 그쵸. 아, 수학은 그래요? 좋아해요. 산수를 좋아하죠, 산수를. 아유 저는 근데 어쨌건에 네. 이게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세요? 안 풀리면요? 잠깐 쉬어요. 그래요? 저는 안 풀리면 저기 해설서 보거든요. 근데 해설서 이렇게 보면 해설서가 역사군요. 네, 이게 살짝 이게 길이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길잡이. 저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 속에서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이 과거의 어떤 그 사람들의 선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네. 건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 그 수학 문제집의 해설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끔은 근데 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쉬었는데 제가 수학을 선생님보다는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해설서보다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네, 뭔가 많이들 올라오고 실시간 있네요. 채팅에 여러분들이 네. 많이 보내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인문학 책 저도 찬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어른들을 위한 책 좀 내주세요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어른들을 위한 책이 나옵니다. 또 다시 쓰시는 이제 거예요? 아마 뭐 몇 개월 뒤면 한 네. 4개월 지금 책은 다 썼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출판사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곧 나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별별 한국사와 어른들을 위한 책이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저는 딱딱한가요? 본질적으로 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인문학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네. 성인들을 위한 그 책은요 실용.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 예. 이게 나한테 지금 사실 우리가 질문했던 그거잖아요. 역사가 도움이 돼? 이거 배울 필요 있어? 꼭 도움이 돼야만 배워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워낙 바쁜 삶이니까 도움을 주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네, 도움을 주시는 예, 역사의 어떤 그 실질적 도움인가요? 그렇죠. 역사의 어떤 그 깊은 어떤 네. 인문학적인 어떤 그 고찰 이런 건 아니고 역사를 배우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러면 사례들 예.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책을 좀 만든 게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 꼭 나올 예정입니다. 어른들이 어떤 도움을 제일 받고 싶어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쁘니까 도대체 이 역사를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도움이 될까? 왜냐면 시간이 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역사책을 읽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도움이 되고 실용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 도움이 된다. 그 실질적 도움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무언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옵션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과거의 사례, 역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거 끌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인문학적인 어떤 교양서의 좀 다른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역사의 실용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어른들을 위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이 바로 3.1절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또 되는 이런 날인데 네. 이런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야기는 꼭 한번 이
오늘 이 V 라이브의 중심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1운동이 주는 역사적 의의를 한번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일이 드디어 100주년이니까요. 맞아요. 좀 뭉클하죠. 너무 뭉클해요. 네. 네, 제가 그 기념식 사진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1920년 프랑스 파리 그 네. 인근 지역에서 1920년 3월 1일 네. 3.1운동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 20년 3월 1일 그 네. 1주년을 맞이하는 그것도 아주 먼 프랑스 파리에서 네. 아직도 식민 상태로 있는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그 정말 당시 짜르르하네요. 존재하지 좀 않는 그죠? 말씀만 들어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 프랑스에서 태극기를 걸고 3.1운동을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내일이 있겠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1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1운동은 이제까지 어떤 우리는 제국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대한제국 시대. 그죠? 근데 대한제국 시대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적 의의.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3.1운동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백성의 단계였다면 3.1운동 광장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민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3.1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시민으로 전환점에 있는 거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런 거죠. 시대의 구분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네. 프랑스 운동이 바로 혁명이 있다면은 3.1 그렇죠. 운동이 있을 수 있는 거겠네요. 딱 그 시민 계급의 탄생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본다면. 그 프랑스 에펠탑 있잖아요. 네. 그 에펠탑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운 거예요. 만국 박람회를 하면서. 맞습니다. 네. 즉 그 에펠탑은 100년이 되면서 또 다른 프랑스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시기거든요. 딱 우리도 지금, 역시 네. 10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시점을 기점으로 100년을 또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3.1운동이 단순하게 어떤 그 일제에 저항했던 민족항쟁이라는 정의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장에 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던 출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도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족적 저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어떤 역사의 출발도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은 좀 두 가지 측면, 민족주의와 또는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일제 강점기를 보면서 그 시대 다 그러지 않았냐. 일제 좀 이렇게 친일하면서 다 누가 친일 안 했냐. 누가 창씨개명 안 했냐. 다 그런 거 아니냐. 너라면 그 시대 넌 어떻게 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네. 언론에서도 많이 있었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명확한 건 그 시대에 다 그러지 않았던 네.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샛별같이 빛나던 그런 네. 삶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감히 그 시대 다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친일했던 어떤 그 흔적들을 그저 그 대중들의 그 뒤로 숨어버리는 네.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1운동의 어떤 그 100주년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정의는 무엇일까? 그 정의 출발은 저는 기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 네. 네. 명확한 기억을 해놔야만 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기억이 희미해지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합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변명의 길을 열어주는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객관화를 약간 흐려버리는. 그렇죠. 예. 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실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네. 기억을 통해서 명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억을 통해서 명확한 그 정의를 세운다 이 말이 네.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네. 다가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을 마련하고 싶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3.1운동 100주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냥 내일을 그냥 지나쳐 버릴 일만은 아니다. 금토일 연휴가 아니다. 아니 보세요. 네. 1919년 3월 1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날의 일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이게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상 속에서 나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2019년 3월 1일 네. 우리는 또 하나의 일상을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100년 지나면 또 역사가 될 수 있는 되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 오늘의 어떤 그 삶이 바로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919년 3월 1일 일상이 지금의 역사가 되었듯이 네. 우리의 일상도 100년 뒤에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와닿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묵직해지는 아유. 것 같기도 해요. 아유,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 삽니까? 선생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무거운 삶을 살 수는 없죠. 네. 우리가 뭐 다 이게 역사 속 나오는 위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마 위인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냥 그 하루의 일상들이 모이다 보면 네.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선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네. 예. 나중에 가서야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까도 제가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생으로 답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이 모여서 한 사람의 역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그냥 행복하고 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누군가 피해 주지 않는 삶, 네. 그런 삶이 모이다 보면 저는 그래도 좀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생님께 짓궂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역사 안에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잘 못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럼요. 지금 지하철에서 눌려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역사 속에 있는 나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인생의 압박이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사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회사에서 일하는 이런 일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각자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선택들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도 어떤 좌표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정약용 선생님이 네, 다산. 예, 네. 유배를 18년 동안 네네. 하세요. 네. 그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쓰시거든요. 그렇죠. 왜 그는 유배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을까요? 혹시 추측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시간을 한번 여기 날려버리고 싶지 우리 않았던 우리 이게 보시는 분들 한번 네. 답을 한번 좀 이렇게 봐야 적어보죠. 되나요? 왜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을까요?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볼까요?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을까요? 답을 하시는 분이 네, 계실까요? 여기 한번 보면은 자 보면은 네 답이 지금 네.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안 올라온 것 다산에 관한 같아요. 질문은 예, 안 아마 올라온 이따 것 올라오면 같아요. 한번 제가 네. 한번 이제 볼 텐데 네. 제가 한번 답을 좀 한번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답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의영 선생님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약국 선생님.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평가할 것인가, 바로 지금 이 정혜원 당시 죄인이잖아요. 유배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배에 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무부나 뭐 검찰이나 그쪽에 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약용은 어떤 죄목 때문에 왔단 말이죠. 죄인 정약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나의 역사를 바로 이 형조의 이 죄인 정약용로만 기억한다는 이야기죠. 이분은 역사가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역사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분은 있는 나의 그 억울함을 그렇죠. 책으로 이 복숭아뼈가 3번 구멍 나셨대요. 책 너무 쓰시는 이렇게 거. 앉아 계셔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역사가 뭔지는 안 거예요. 역사의 거울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 엄청난 저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역사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죠. 선생님은 역사를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산 그럼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건 뭐 제 시간은 아니니까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 역사를 굉장히 공간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산 초당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쪽에
쌍끝마을 강진. 쪽에 가면은 강진 가면은 네. 다산 초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소박하고 조그맣게 그렇지만 굉장히 잘 좋은 곳에서 잘 꾸며놓으시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공간에서 이 시공을 넘어서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글들을 적으셨던 다산 선생님의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를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다산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선생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역사와 제가 공간으로 생각하는 역사가 어떻게 맞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주가 받아서 날줄. 예,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 개인사 개인사. 네,를 여쭤보자면 사실은 공교육에 있었고 번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네. 그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론은 사교육 현장으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뭐 공간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뀌었을 뿐이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정신은 좀 잃지 않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더 많은 랜선 제자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 그때가 언제? 2017년이었죠. 2017년? 재작년? 2016년이었네. 2016년에 왜 이제 김영란법이 네네.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얘기하면 이제 그 부정청탁 금지법 요것만 알고 네네네.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외부 활동도 제한법이 또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어떤 그 학교적 사정에 의해서 EBS 제가 이제까지 2002년부터 EBS 활동을 했거든요. 2001년부터. 네. 15년간 해오시던 일을. 예,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네네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EBS는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제가 21년간 교직이 있었거든요. 21년 교직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한 10년을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만나자라는 어떤 그런 판단 속에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법이 없었으면 아마 그 계기는 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왔기 때문에 그 고민이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나온 건데. 근데 제가 듣기로 그래서 이렇게 수능 스타 강사시잖아요. 쪽집게 네네네. 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강의는 그렇게 하시되 그렇지 않은 강의들 네. 뭐 일반인들을 상대로 네. 하신다거나 어른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그런 강의들은 다 무료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수능 쪽집게 강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료예요, 저는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 모든 강의는 다 무료입니다. 아 강의는 예, 다. 모든 강의는 어디 사교육에 있건 네. 공교육에 있건 EBS에 있건 어떤 강의든 전 다 무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계세요? 너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초등 별별하는 책을 좀 사주세요. 정말. 그냥-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나오면 선생님 진짜 네. 많은 그 이야기도 들으시고 네.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꿈이 네.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예전부터 가졌던 꿈이 뭐였냐면 그냥 초등, 중등, 고등 일반인 할 것 없이 한국사 뭐 수험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교양도 좋고 한번 누구나 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비용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1세기 교육권, 인권 중에 하나 교육권이 있는데 그 교육권이 뭐냐면 양질의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권리. 네. 이게 이제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모습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사에서만큼은 누구나 다 한번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 랜선 제자분들한테 늘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 많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뭐 의사, 변호사, 검사, CEO,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과학자, 얘기죠. 뭐. 그렇죠. 예. 선생님 뭐.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그게 왜 우리의 꿈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네. 그건 직업이잖아요. 네. 왜 직업이 꿈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명사,
직업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명사 직업을 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서술어, 즉 동사의 방점을 찍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방점을 찍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동사의 꿈을 우리 같이 한번 꾸어보자. 그 동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대한민국 좀 더 건강한 사회 될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동사의 꿈은 뭐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네. 이거 제일 잘하거든요. 누구와 비교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네.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도 이거 갖고 네.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건강한 자극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눈 감을 때 네. 나도 일생으로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동사의 꿈? 네. 그 동사의 꿈을 저도 한번 꿔보고 싶은 거예요. 멋있네요. 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네. 네, 그 사이트를 제가 올해부터 한번 구축할 건데 한번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번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생물처럼. 시작할 거니까 네. 올해 태어나는군요. 네, 태어납니다. 올해 네. 드디어.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옛날 분들과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소개팅 시켜주는 분인 그 표현 좋네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그 결혼 이게 소개팅 주선업자. 네, 뭐 그런 건 또 아니지만 되겠네요. 뭐 소개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옛날에 좋은 것 사셨던 같아요. 분들과 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서로 이어주는 예. 네, 네. 괜찮다. 그 표현 좋네요. 뭐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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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소개팅해서 많이 성공시키는 너무 좋아요. 저 앞으로 좀 써먹을게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 역할 하고 싶어요. 많이 써먹으셔도 괜찮을 네, 것 그 같아요. 역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네, 그 역할을 이미 계속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네. 그 사이트를 열어서 네. 지금부터 그 성공 사례를 이제 올려놓으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사실은 뭐 어른들을 위한 것도 쓰고 계시다고 하셨고 네. 그런 사이트 여실 거라고 했는데 이 초등별별 한국사 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셨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 사실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 알고는 싶지만 따분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특히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왜냐면 요즘 한국사가 너무 핫하니까 한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핫하다고요? 너무 단군일의 최대 호황기입니다. 그래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수능에서 한국사가 잘 필수가 봐야 됐고요. 되니까. 네, 잘 봐야 되니까. 점수가 잘 나와야 네, 되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네네. 교사 될 때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그렇군요. 있어야만 될 그러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장교 시험 볼 때 또 한국사 봐야 되고요. 하여튼 한국사를 이게 피해갈 수가 핫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는 뭐 수학하고 영어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한국사 끝내자. 정말 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부모가 되면 그런가 봐요. 선생님도 지금 그래서 지금 딸한테 초등 별별 한국사 쓰신 거 아니에요.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선생님을 혼내보자. 언제 혼내겠습니까? 근데 예. 너무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강요가 너무 될 수 있죠. 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냥 사실은요. 이건 아셔야 돼요. 초등학생들은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현재가 즐겁다고요. 이게 네네. 호기심들이 많잖아요. 그 나이는요. 그쵸.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과거, 어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둘러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이 재밌어요. 오늘이. 자신의 그 과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똑같이 역사도 별로 관심이 없는 나이예요. 초등학생은요. 얼마나 그러네요. 운동장 뛰어놀고 재밌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자꾸 과거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려고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울 필요가.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움은 뭐냐면 역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사람 이야기로. 네. 왜냐하면 사람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스토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스토리가 없어요. 네. 근데 사람한테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차 아나운서님 얼마나 얘기하지 드라마틱한 마세요. 알았어요. 그 삶을 살아왔잖아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삶, 네. 열심히 치열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그 삶은 다 아름답거든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역사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들 어떤 과거의 사람들한테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소개팅을 시켜주면 이 사진도 보여주고 스펙도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근대사. 근대사. 근대사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연결 좀 시켜주고 싶은데. 근데사라 그러면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조선 시대에 많이 익숙해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근대사라 그러면은 대한제국부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개항 이후부터 1876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잖아요. 네. 개항 이후부터 광복될 때까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좀 해주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좀 조선 시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대의 이야기는 많이 아파해요. 아프죠. 왜냐면 종점이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좀 그걸 종점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하시고 싶어해요. 네, 아프니까. 네. 너무 두드려 맞은 어떤 그런 모습만 있으니까 이제 자꾸 이게 조선시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시대, 근대사의 그 힘든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자신의 그 삶을 다 바쳐가면서 살아왔던 그 동사의 꿈을 꾸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네.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연결 좀 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선생님하고 같이 덕수궁을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좋죠. 석조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근대 건축물도 있죠. 같이 궁궐 네. 안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조선시대와 현재를 좀 이어주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오면은 외국인들이 그 궁궐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는 다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도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상 안에 궁궐 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강의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거 만드실 때 그런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소개를 좀 좋죠. 해주시면 어떨까 좋죠. 싶거든요. 왜냐면 답사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옛날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나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답사를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거. 이게 사람의 이야기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그 공간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비어있는 공간에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러면 답사가 기가 막히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냥 뭐 거기서 얘기 더 듣고 싶고. 아유,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 있죠. 네, 거기 그 신식 건물 안에서 가베도 마시고 싶고. 그렇죠. 예를 들면 덕수궁 같은 데 가시면요. 네. 옛날 이 고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 고종이 너무나도 예뻐했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딸이죠. 네, 그 덕혜옹주라고 덕혜옹주, 있습니다. 예. 덕혜옹주 그 유치원이 그 덕수궁 안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잘 보시면 대한민국 그 궁궐 어디에도 없는 흔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그 돌 계단 있잖아요. 그 돌 그 석축이 있는데 네. 그 석축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한 건물. 네네. 예. 이 구멍이 뭐냐면 거의 유치원 자리거든요. 네네. 이 덕혜옹주가 유치원인데 애들이 얼마나 뛰어다녀요. 더 이상 못 석축이 나가게? 높은 거예요. 높아가지고 고종이 걱정스러워가지고 떨어질까봐. 네, 딸내미 위해가지고 거기다 펜스 세운 거예요. 펜스. 아. 그러니까 그 구멍 지금 구멍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근데 그 구멍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빠 마음. 어. 예, 그 고종의 그 딸 사랑 딸 바보거든요. 이 고종이. 네네네. 그 아빠 마음의 그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딸을 사랑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고. 그렇네요. 예, 지금은 그 공간에 고종도 없고 덕혜옹주도 없지만 그들이 그 시기에 남겨놓았던 그 구멍자리, 네네. 그 구멍자리를 통해서 그들의 스토리와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요. 따뜻해지더라고요. 똑같이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고 그러니까요. 또 예. 유치원을 다니는 그렇죠. 어린이의 마음인데 그렇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 벌써 2시 54분이 됐습니다. 벌써요? 사실은 이 실시간 시간이- 채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 완전히 실시간이 아니고 약간의 시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확히 바로
얘기해드릴 수는 없었는데 많은 독자님들께서 이미 먼저 이렇게 남겨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네. 혹시 지금 뭐 질문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정리해가지고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네. 이 먼저 와 있는 거 이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둔 엄마입니다. 다양한 역사책들이 있습니다만 역사를 학습 만화로만 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무래도 그렇죠. 쉬우니까. 읽다 보면 흥미가 생겨서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깊이를 더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 글책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습 만화를 찾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냅두시면 돼요. 그래요. 이야기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움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사실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만화를 좋아한다면 만화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좋은 만화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더 그리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유 그럼요. 너무 저도 많기 아까 때문에. 그 저기 영조대왕 이런 거 조선왕조 실록에 도움을 많이 그럼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학생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도 아빠로서는 사실은 만화보다는 이렇게 글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텍스트의 그 빈 여백 속에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여백 속에 자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만화는 사실 그걸 많이 줄여줘요. 왜냐하면 그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옮겨갔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만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어른이 돼서도 만화로 가요. 네. 그럼 가는 거예요. 예, 가는 알면 거예요.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좋은 만화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요즘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중간에 한번 시험 때 최태성 선생님의 인강을 한번 듣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강을 듣고 이렇게 텍스트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뭐 요 정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닥쳐의 열공님은 교과서 네. 말고도 역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뭐 그런 방법, 예 만화로든 재밌게 자기가 흥미 있는 것으로 네. 접하면 그럼요, 되는 그럼요. 건 것 예, 같아요. 자,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게 우선일까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알려주는 게 우선일까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자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오케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을게요. 제가 여기서 네네네네. 고르고 있을게요. 예. 흐름이냐 인물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초등학생들은요 인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른들도 평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좀 위인전 위주라면 어른들도 저는 평전 중심으로 역사를 접근해서 전 좋다라는 평전 생각이 중심.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람을 만나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물들만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지? 뭐 이런 예. 혼돈 속에 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흐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매번 잡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 한 번. 사실 요럴 때 이제 인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뭐 10강짜리 좋고요. 20강짜리 좋고요. 그 흐름을 딱 잡아주는 한 번에 휙 한 번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 흐름을 딱 잡고 그 속에 인물들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시주가 날줄이 얽히면서 아주 훌륭한 역사 학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강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도 있나 봐요. 아, 인강도 있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는 최태성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인강은요, 네. 제가 뭐 EBS에 가시면요, 너무 많이 있고요. 네. 좀 이투스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이투스에 있는 그 강의들 다 빼와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유튜브 쪽에다가 그 강의를 지금 탑재할 예정입니다. 좀 더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사이트가 그거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봐요. 있으니까요. 아마 쉽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별 한국사 채널이 될 겁니다. 완전히 네. 홍보도 하시네요. 별별 한국사 채널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사 입문했다는 아네모라는 분도 있고요. 그러세요?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네네네네네네. 같아요. 제 채팅 보이나요? 후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들을 써주고 계신데요. 버즈752님은 수능 때문에 공부하고 시험 때문에 공부한 역사여서 지금은 또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공부하시면요, 일주일 뒤면 잃어버리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들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사실들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내 삶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실 속에서 얻었던 삶의 교훈, 경험 이런 것들은 이미 몸속에 체득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 사실이란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이 서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려도 된다.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시라. 말라.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기후 아이디 쓰신 분은요. 네. 조선은 학계에서 근세라 표현하고 근대는 개항 전후부터 광복 전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네, 네. 근현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 듣고 제가 우문을 하니까 이분이 기우님이 예, 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멋있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너무 좋대요. 아 그래요? 우기라는 분인데요. 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박수 박수 말씀을 박수. 하시네요. 아유. 선생님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를 만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좋네요. 이게 네. 이런 그 실시간 네.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좀 자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저 사실은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어떤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직접 실시간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게요. 참 의미가 대박이네 있네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선생님 덕분에 중급 시험 따는데 도움이 됐대요. 아. 중급 시험 뭐예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인데요. 아, 뭐 좀 네. 제 자랑한다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이 제 책 갖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제가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어요, 창피해. 선생님. 왜냐면 이게 선생님을 통해서 사실이기 한국사를 때문에. 알게 네. 되시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같대요. 선물 받는 느낌이래요. 추위 타는 엘사. 오, 네. 제가 진짜, 이름도 진짜. 한국사 진짜 정말 양질의 정말 좋은 콘텐츠요. 네. 제가 엄청나게 산타클로스처럼 여러분들한테 선물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 동사의 꿈이니까. 그래서 너무 퍼주시네요. 이렇게도 써 있고요. 네, 맞아요. 후우님은 네. 최태성 선생님 제 이름 읽어주세요. 누군가요? 후님? 후우우님. 후우가 이름인가요? 후우우 글쎄요, 알 수가 부르면 없어요. 되는 많이 건가요?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씨줄과 날줄 기억할게요 이랬는데 네. 진짜 뭐 이렇게 다 얽힌 게 역사니까요.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응원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제 인생을 걸고 제가 그게 인생을 아마 걸고. 진짜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제 숙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양질의 컨텐츠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죠. 그러네요. 또 떨다 할 때 그걸 썼나 봐요. 선생님 인강은 항상 암기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의미를 떠올리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도플레? 네. 라는 분은 초등 아이들 5, 3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5학년, 3학년인가요?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40대 부부가 함께 답사 여행 다니며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이번에 만드는 그 사이트에 보면요, 그 채널에 보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답사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가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션이죠, 미션. 아, 그 미션을 한번 제가 수행해보는 어떤 그런 코너도 한번 제가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기 너무 멀리 외국은 좀 한국사인데요. 아니 뭐 외국을 한번 주셔도 제가 한번 꼭 다녀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좋네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한번 제가 네.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역사가 굉장히 핫한지 지금 아잉98님은 초등학생 아이가 일본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과격해진대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 답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일본 놈, 일본 나쁜 것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일본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시민 자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진짜 이렇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 미래. 맞아요. 저희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요.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백제 같은 경우. 네, 그렇죠. 백제하고 일본의 관계. 도자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거 백제 그. 그럼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네.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에서는요 자신의 정권을 걸고 백제의 어떤 그 멸망을 지켜내려고 진짜 운명을 걸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정말 이렇게 서로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그 미래 세대만큼은 함께 한 일 그 학생들이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그런 측면들을 좀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좀 해결해 나가는 그게 저희들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과거도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네. 서로 우길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아까 말씀하신 객관화의 네.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죠. 넘어가면 그 인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역사, 일본의 역사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네. 저는 21세기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그 보편적 정서, 인권 이런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런 정서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좀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명히 저는 해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네, 있어요. 어떤가요? 경식님인 것 같은데요. 네. 수덕사 기둥 찍기 전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꼭 골라냈어야 했어요. 제가요. 네. 어떻게 돼요? 이 강의에서 네. 제가 이제 고려했을 때 수덕사 대웅전을 강의를 해요. 근데 수덕사 대웅전은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곳이거든요. 네, 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 수덕사 그 입구에서부터 매표소부터 수덕사 대웅전의 그 배울림 기둥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배울림 기둥에 이 손바닥을 딱 대고 찍기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찍기 전에 뒤를 돌아보시면 정말 어떻게 되나요? 큰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돼요?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네, 가보셔야 알 것 같아요. 합니다. 알 것 네, 같아요. 가보셔야 합니다. 네. 여기 3만 개가 네. 넘었어요. 그래서 3만 개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트를 누르신 분이 3만이 넘으시고. 그래요?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런 초인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행복하네요. 네, 네. 그러게요. 채팅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거의 원래 3시까지 예정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벌써 넘었어요. 7분이 네.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끊으시니까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이버 생중계에 공식 질문이 있대요. 바로 책이란? 인 건데 저에게 책이란? 최태성 선생님께, 최태성 작가님께 책이란?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짧지만 네.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지점인데 나름대로 저도 이제 책 많이 보면서 네.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춰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저에게 책이란 겸손이다. 이렇게 좀 겸손이다.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한번 책을 써보시고 힘드셨군요. 겸손이다. 왜 나오는 그런 측면도 얘기인가요? 있고요. 네. 저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는 성장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성장의 어떤 그 과정과 결과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또 반추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그 결과는 겸손이더라고요. 예,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책이란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공간도 상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이렇죠. 네. 선생님께 책이란 겸손이라는 말은 선생님의 지금 이 좌표의 어떤 진짜 중심점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사람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의 인생 곡선이 있어요. 네. 예, 인생 곡선이 있는데 인생의 어떤 절정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절정기가 있는데
그 절정기에서 잘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절정만을 맛보고 싶어. 네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정은 곧 뭐냐면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거든요. 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잘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마 제 인생의 절정기는 지난 듯하고, 예, 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내려오는 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잘 내려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서 아, 참 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잘 올라왔던 제 인생을 잘못 헛디뎌서 와르륵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정약용 선생님이 그 현판에 네. 뭐라고 썼냐면 여유라는 현판에 글을 쓰세요. 네. 여유당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여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서 따온 그 집자거든요. 글자인데 그 겨울에 살 얼음이 얼은 냇가를 건너듯 조심하라. 이게 여예요. 네. 이게 여의 의미고요. 유라는 의미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유예요. 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이 여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정조가 죽고 나서 자신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운명적인 어떤 네. 위기감 이 속에서 현발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나를 거거든요. 지켜보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위축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살자. 그렇죠. 마음의 그렇죠. 자세,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취해서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항상 하루하루가 여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 그를 통해서 잘 내려와서 나중에 눈 감을 때 아까 우리 이혜영 선생이 대답한 일생으로 것처럼 답하자. 일생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제발 오기를 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네. 이제 역사가 제 인생에 이렇게 잇닿은 것 같은 그런 아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고 네. 지금 닿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 초등별별 한국사 네. 지금 책 7권이 완간되었지만 네. 또 예, 앞으로 또 어른들을 위한 책도 계속 쓰신다고 하니까 좋은 책도 기대를 할 거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 네. 계속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강연도 기대할 거고 또 집으로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송까지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선생님 계속 쫓아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차 아나운서님도 함께 동사의 꿈을 꾸면서 예. 우리 차 아나운서님 엄청난 달란트 있으시잖아요. 저 예. 달란트요. 네. 다 퍼가세요.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달란트. 네. 함께 한번 동사의 꿈을 한번 꿔보죠. 뭐. 좋습니다. 네, 각자 쓸줄과 날줄로 그럼요. 해가지고 어느 네. 순간에 만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뭐 스티브 잡스도 인생은 뭐 크로스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술과 인문학의 그 사거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건 기술이건 우리 삶의 이야기건 정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은 정말 귀중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1시간 지금 13분을 했어요. 근데 이 1시간 13분의 요 시간이지만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정말 이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은. 아유, 네. 참 말씀 멋지게 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역사를 대할 때 늘 그런 느낌으로 대하기 때문에 멋집니다.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역사가 참 귀중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 초등 별별 한국사를 저술하신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MBC 아나운서 차미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